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8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뭐 나쁘지 않았죠? 예, 최근 이틀 정도 이제 외국인의 어떤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오늘은 뭐 그나마 오늘도 코스피에서 많이 팔았네요. 예, 삼성전자 쪽에 대한 매도가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외국인의 어떤 매도는 오늘까지도 좀 이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반등이 나는데 오늘 시장의 반등은 2차전지가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뱀이 대규모 이제 유무상증자 발표하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당히 실적 서프라이즈 좀 냈죠. 이런 2차전지 쪽에서 이제 호재 부분들이 오늘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는 또 그 포스코 케미칼이 또 ESG 채권을 대규모로 발행했다는 소식, 그거 이제 시중 금리보다 낮게 이렇게 발행이 됐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호재죠,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그래서 호재와 함께 2차전지가 상당히 센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장악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반대로 좀 생각합니다. 환호 속에서 수익을 챙겨야 된다는 이제 제 관점을 말씀드리는데, 왜 그런지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는 그런 시간 가지고, 또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바이오 섹터에 이제 씨를 뿌리는 어떤 전략들이 이제 효율적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담아보면서 오늘 시장 정리해보고 또 다음 주까지 한번 내다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마감부터 해보죠. 오늘 코스피 시장 0.17% 상승해서 2700포인트, 거래대금 10조, 뭐 크진 않아요. 예, 그냥 평균 정도. 그리고 상승 종목수 440 종목, 하락 종목수 390 종목. 팽팽했습니다. 예, 압도적인 뭐 상승장 아니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 0.73% 상승해서 934포인트. 7조 원이니까 많은 거래대금이 터진 건 아닙니다. 이제 일부 그 2차전지 종목들이 좀 거래대금 터지고 이제 좋았던 거지, 전체로는 그다지 좋은 건 아니었어요. 상승 종목 수가 100종목 많았던 700종목 정도 됐고, 오늘 수급은 뭐 코스피에서 외국인 수급만 좀 두드러지죠. 4,500억을 이제 순매도했는데, 여기서 대부분의 매도가요. 예, 여기 보시면 외국인 매도에 3,370억이 삼성전자죠. 그리고 SKNX의 순매도가 580억. 예,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거의 4천억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치면,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좀 집중되는 그런 매도가 좀 이어졌고, 반도체가 바로 좀 치지 못하는데, 저는 반도체 쪽이 지금 저가로 담을 수 있는 구간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쪽에 대해서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높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전략에 있어서는 비메모리 관련된 소부장 업체에 대한 강조를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비메모리 이제 파운드리 쪽, 시스템 반도체 쪽에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 그 회사들은 우상향의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종목들을 하는 게 좋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워낙 이제 업종뿐이 아니라 매크로단의 수급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좀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이 큰 어떤 군함입니다. 거의 타이타닉호 같은. 그래서 한번 방향을 잡으면 이제 쭉 밀어 올리지만, 그 방향이 안 잡히면 기우뚱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는 좀 거래를 안 하는 형태고, 어쨌든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 쪽에 대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또 그쪽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좀 투자 전략이 현명할 것이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업종에서 보면 외국인이 4,500억을 코스피에서 순매도했는데 4,100억이 이제 전기전자,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부분이죠. 그래서 전체 수급 면에서는 나쁘진 않았고, 코스닥은 뭐 소수했습니다. 크게 변동사항은 없던 것 같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면요. 삼성 SDI가 3% 올랐고, LG엔솔이 이제 0.69% 시장 대비 이제 강했죠. 그래서 2차전지 섹터가 오늘 좋았고, 또 LG전자가 이제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영향을 같이 받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죠? 임금도 이제 인상시키고, 어쨌든 뭐 오늘 LG전자가 6.5%로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가장 강한 어떤 흐름이었고, 2차전지 쪽 오늘 좋았고, SK텔레콤이 4% 상승이니까
최근에 흐름이 심상치가 않네요. 예, 잘 받치는 흐름들하고. 그래서 올해 이제 그 통신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우호적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만한 종목들 리스트를 좀 정리하면서 이제 체크하고 있는데, 통신주들에 대한 실적 전망 예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시면 뭐 어디 있죠? KT 쪽하고, 예, KT도 보시면 최근에 올라오잖아요. 예, 그리고 LG U 플러스가 있겠죠? 예, LG U 플러스도 주가가 이제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시장 대비 방어했고 올라오고 있고 지수보다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신 3사들의 어떤 실적이 상당히 좀 우호적이라는 것도 한번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ESG 채권을 이제 발행을 했습니다. 첫 발행을 했고, ESG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환경 부분에서 이제 우호적인 어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주는 건데, ESG 채권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개선 등 사회적 책임 투자를 위해 발행되는 채권이다 해서 친환경 사업 투자를 위한 녹색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반 채권보다 낮은 이율로, 이자율로 발행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우호적으로 이제 작용할 겁니다. 다른 이제 2차전지 기업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모멘텀이 12% 상승하는 모멘텀이 발동이 됐다. 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SKC도 4.7% 이제 동박업체죠. 그러게 좀 오늘 시장은 흘러갔던 것 같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8.9%. 어제는 음봉으로 밀렸는데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을 좀 한 것 같아요. 기대했던 게 나와버렸잖아요. 유상증자가. 근데 오늘은 외국인의 프로그램이 이제 붙으면서 급등시키는,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좀 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어쨌든 호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NF도 4% 급등하면서 전고점 부근에 딱 올려놓는 어떤 흐름이 될 거고, 전고점 돌파는 가시권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지금 현재 2차전지 섹터 내에서 대장은 LNF다. 신고가 내는 종목이 이제 대장이죠, 당연히. 첨보도 3.4% 상승. 그래서 2차전지 섹터는 저는 이제 차익실현 관점으로 들어간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밸류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70배, 뭐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 70배 해서 이제 점점 다운 되겠지만, 어쨌든 그 다운된 어떤 기간 2, 3년 가까이 기간 조정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2년 정도까지는 기간 조정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첨보, 이런 종목군들, 동아기업 3.6% 상승했지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 이제 2차전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밸류가 좀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이제 뭐 자금 조달, 설비 투자, 뭐 공장 증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비용을 또 확대시키고, 이런 부분에서 또 경쟁사 출현하고 또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또 불확실성이 또 발생해요. 결국은. 그래서 기대 가치가 고조될 때, 막 이제 정말 정점을 찍고, 정말 그거는 이제 약간 좀 느낌적인 부분이 크거든요. 감각적인 부분들이. 그럴 때 저는 주로 차익 실현을 단행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이제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드렸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조금 이제 보수적인 어떤 관점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로봇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제 보수적인 어떤 관점을 말씀드렸던 게 그런 부분하고 좀 연결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나오는 어떤 이슈적으로 호재가 만발하는 어떤 이슈적인 이제 흐름 구간 속에서 큰 손의 자금들, 큰 자금들이 있잖아요. 덩어리 자금들. 제가 이제 수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게 그런 부분인데, 로봇 테마주들 쪽에서도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특정 종목을 말씀드리면, 로보티즈 같은 거 보십시오. 로보티즈 같은 거 여기서 지금, 여기서 거래가 붙으면서 치지 못한다는 거. 일단은 로보티즈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부담스러웠죠. 이 구간에서 제가 이제 보수적인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그리고 이제 에버리봇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부분에서 거래를 붙이지 못하고 거래가 줄면서 이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는 측면이 컸다는 부분이 있었고, 또 이제
유진 로봇 같은 경우, 여기서 거래 터지면서 윗꼬리가 연속해서 장대 양봉과 함께 만들어졌다는 거. 이제 큰 물량이 빠져나갈 때 나타내는 어떤 패턴인데, 이런 패턴이 주요 이제 로봇 섹터의 대장주군들에서 이제 반복이 됐다.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시세가 이제 폭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장대 양봉 두 번에 거래량이 이제 고조되는 어떤 흐름이 전개되면서 자금들이, 큰손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됐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종목이 돌아가면서 이제 나타났다는 거. RS 오토메이션도 호재 터지면서 상한가 동반해가지고 여기서 위로 더 이상 치지 못하고 눌리는 형태가 계속 반복됐다는 거.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볼 때 수급 구도상 위에서 누군가 털고 있다는 게 이제 감지가 된 거죠. 그래서 전체 로봇 섹터에 대해서, 로봇 테마주들에 대해서 보수적인 의견, 이제 올라오면 정리하거나 많이 올라 있는 것들은 차익 실현하거나, 이런 어떤 관점에 대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도 너무나 우호적이고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건 당연하지만, 주가와 펀더멘털이 같이 그냥 동행해서, 같은 시점에 동행해서 가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건 이제 주식을 그래도 한 3, 4년 이상 경험하셨던 분들은 아마 쉽게 이해 가능하실 텐데, 결국은 지금 환호 속에서 터트리는 그런 종목군들,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봅니다. 보수적으로 보고, 이런 종목군들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하면서 기간 조정을 대비하고, 이제 많이 다운돼 있는 종목군들 있죠. 뭐 예를 들면 이런 종목, 이제 직접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사실. 뭐 지난 1년 동안도 옆으로 기었고, 하지만 강력한 모멘텀을 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이저 티닙의 또 FDA 승인될 가능성, 한국형 블록버스터 탕생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갖고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또 셀트론 같이, 야, 이거 밸류상 보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죠.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여다본다면, 또 깊숙하게 이제 분석을 또 해본다면, 보다 더 이제 괜찮은 종목들과, 또 최근에 이제 네오민텍에 대해서 제가 이제 코멘트 드린 거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맞췄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악재가 나온 지점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왜 여기서 그 기사가 나오지, 대탕되는 게 나오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게 직접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악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회복하잖아요. 왜 이 기업이 지금 뭐 억울해질 것도 아니고, 임상 뭐 3상에서 지금 결과 앞두고 있는 기업도 아니고, 메이종 같은 거는 이제 엎어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네오민텍이 이제 그런 리스크가 지금 현재 크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게 뭐 5배, 6배, 10배 주가 상승을 이룬 뒤에 떨어지는 역별 구간도 아니고, 신규 상장하고 나서 지금 보시면 시세 난 적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 이런 종목들이 시세 한 번은 크게 납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요 바닥권에서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어쨌든 바이오 섹터는 정말 누가 흔들어도, 누가 막 어깨 잡고 막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갖고 있어야지 수익을 취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주식들입니다. 그걸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왜냐하면 그 파고를 겪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뭐 반에 반토막씩 나는 것들을 쥐고 있었던 경험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반에 반토막이 났던 종목이 10배까지 올라가는 것들을 또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그냥 과거 차트를 통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오롯이 다 받아내면서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게 좀 기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지금 바이오 섹터가 수년에 한 번 나오는 엄청난 기회라는 것은 저는 너무나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고, 왜 그런 생각을 가진 데에 대해서 계속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지만 제가 뭐 강요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강요해서도 안 되고, 제 생각을 공유하고 제 생각에 대한 얘기들을 드리면서 저만의 어떤 시장에 대한 해석, 종목 해석을 해드리는 게 지금 제 채널의 어떤 방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십수년간 주식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 주식으로 먹고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로 한번 드리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바이오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바이오는 가장 안전한 섹터이기 때문입니다. 섹터. 가장 안전한 섹터죠. 제가 30년 뒤에도 이 섹터는, 이 업종은 성장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망한 기업이라면 물려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유망한 기업군이죠.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래서 뭐 한두 종목은 엎어질 수도 있지만 이 종목군, 이 섹터군에 대해서는 무너지지 않는다. 다시 간다. 다만 좋은 종목을 잘 골라야겠죠. 저는 그래도 그동안 정말 소위 폭탄이라 불리는 그런 종목들을 쥐고 있어서 당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준들은 분명하게 있고, 왜냐면 이제 망하는 기업들을 저는 굉장히 유심히 분석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옛날에 헬릭스미스, 신라젠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거든요. 주가가 막 폭망하기 전에 이제 나타나왔던 전조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윤곽을 딱 잡는 거죠. 아웃라인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바이오 섹터는 수년에 한 번 나오는 엄청난 기회가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저는 한두 달 상간에 여러분들에게 시세 막 이런 것들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얘기들을 해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당장 사는 당장 안 올라가고 떨어지고 뭐 이런 거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큰 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하루 이틀 상간에 막 수익 내고 하루 이틀 상간에 막 빠지고 하는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투자를 해야 큰 성공을 거둔다는 얘기를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 오늘은 오늘 시장에 대한 얘기를 드리다가 이제 섹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리게 됐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LG전자 쪽으로 1,000억 이상 들어왔네요. 기관이 1,000억 넘게 순매수했고, 포스코케미칼도 많이 들어왔고, SK텔레콤, 삼성에서 2차전지 쪽, 그리고 실적 좋은 쪽으로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유한양행도 오늘 꽤나 들어온 것 같고, 대한항공도 빠지긴 했지만 좀 들어왔고, 오늘 덴탈 관련된 기업들이 좀 좋았죠. 덴티움도 70억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고, 코스닥 넘어가면 이제 2차전지 LNF가 1등이네요. 그리고 휴젤, 2차전지, 첨보, 케어진이 최근에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도 17% 급등했네요. 그래서 케어젠, BH 이런 기업들, BH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메타버스 관련된 AR 기기 그쪽에 포지션 갖고 있고, 이제 애플이 올해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는 삼성이 좀 악재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애플이 좀 득세하는 또 올 한 해가 될 걸로 예측되기 때문에 애플에 대한 포지션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LG 노텍이라든지 BH 같은 기업들이 좀 흐름이 좋을 가능성이 높겠죠. 2차전지 액캠, 대주전자재료 2차전지죠. PNT도 2차전지 장비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확실히 이제 미용 쪽이라든지 이런 의료기기 쪽에서 JC케미칼도 그렇고 흐름이 좋다는 거, 디오 같이 또 덴탈 쪽 좋은 흐름들 나타났던 거, 또 반도체 쪽에서 이제 테크윙 오늘 3.6%, 클래시스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들 계속 내어주고 있습니다. 종목 흐름 최근에 이제 어떤 동향인지 좀 파악이 되시죠?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갈만한 종목은 가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그렇게 중요한 어떤 구간대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지수 뭐 큰 변동사항은 없기 때문에 설명드릴 것까지는 없는데 지수보다 지금 종목에 대한 전략으로 그냥 들어가야 됩니다. 그 얘기를 좀 강조드리면서 오늘 그다음 이슈 넘어가도록 하죠. 그럼 이제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시가총액,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의 어떤 큰 변화. 특히나 이제 코프로비엠이 이제 코스닥의 대장, 시총 1위로 이제 굳혀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코스닥 시총 10위권 안에도 이제 바이오 종목이 한 3종목밖에 없고 30위권 안에도 이제 7종목밖에 없는 바이오 시대가 좀 저무는가 하는 그런 기사 내용인데 한번 체크해 보죠. 에코프로비엠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계획에도 주가 상승하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테마섹 블록들이 이후 지금 뭐 물량 소화, 지지부진한 어떤 흐름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바이오 시밀러 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좀 조정되고 있죠. 높은 밸류에이션 이제 고성장의 어떤 그런 프리미엄을 받다가 경쟁사들이 많이 생기면서 조금은 이제 둔화되는 낮아지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볼 때 최근에 이제 그 바이오젠이 가지고 있던 삼성 에피스 물량을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한테 이제 매각을 할 때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이 낮게 책정이 됐죠. 그런 것들도 이제 조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빅팜들이 이제 시밀러 사업부를 좀 그냥 내다 파는 그런 것들이 벌어졌는데 그때마다 이제 낮은 밸류에이션을 좀 책정받다 보니까 시밀러 사업에 대한 약간 좀 뭐 낮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총 상위에 있던 바이오주들이 뭐랄까요 코로나 모멘텀을 받던 그런 바이오주들이 이제 조금 이제 둔화됐죠. 뭐 미국 시장에서도 모더나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한 뭐 반토막 이상 났죠. 3분의 1 토막 고점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바이오주들의 어떤 밸류가 지금 굉장히 좀 낮아져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바이오 업종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추락하는 건가?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 바이오주들이 지금 굉장히 낮은 최저 바닥권의 어떤 밸류를 좀 형성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계단식의 어떤 성장을 하는 그런 업종이 아니죠. 지금 2차 전지는 뚜렷한 계단식 설비 투자할 때마다 또 기대감이 이제 점증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모멘텀이 발동될 때마다 계단식으로 이제 우상향되는 패턴인데 바이오 기업들은 계단식보다는 폭발적으로 이제 급등하는 구간이 이제 벌어지죠. 이 기간이 이제 한 6개월 이내라고 보면 돼요. 6개월 이제 이내로 단기간에 폭발하고 그대로 이제 쭉 밸류 하락됐다가 또 오랜 기간 또 바닥을 다지는 형태되다가 또 어떤 계기 트리거를 통해서 폭발하는 어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상승의 흐름 패턴과 하락의 패턴이 이제 다른 업종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성장 섹터와는 바이오 섹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전략 자체가 달라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바이오 섹터의 어떤 흐름들은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2차 전지 업종이 이런 어떤 설비 투자 내지는 자금 조달 이슈를 통해 가지고 야 맞아 이쪽은 이렇게 성장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금들을 또 조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호적인 어떤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도 이제 유무상 증자 대규모 이제 유무상 증자를 통해서 시장에서 이제 해외 이제 그 공장 증설하는 부분들이 본격화 되겠구나. 이런 성장에 대한 확신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높은 밸류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금 조달 설비 투자를 통해서 주식수 늘어나고 여러 가지 어떤 또 이제 감가상각비 책정되면서 이제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 기간은 또 이제 좀 박스권 조정권의 흐름을 보이다가 또 이제 이런 식의 어느 타이밍에서 이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 섹터, 소재 섹터 같은 경우 이제 밸류가 이제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밸류 조정을 위해서는 기간 조정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상당한 이제 환호를 하고 있죠. 2차 전지 관련 섹터군들, 종목군들.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종목이 있을 거고요. 전고점을 돌파 못하는 종목이 있을 건데 전고점이 돌파하는 종목들도 제가 볼 때는 그 근방에서 조금 더 오르다가 밀리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1에서 한
1년 반 내지는 한 2년 가까이 기간 조정으로 좀 들어가는 흐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환호할 때 차익 실현을 통해 가지고 챙기는 게 제가 볼 때 필요한 업종이 현재 2차 전지 업종이라고 생각되고요. 바이오 섹터는 이제 바닥권에서 계속 이제 물량을 유망한 종목들을 모아나가는, 저는 이제 씨를 뿌린다는 어떤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섹터가 지금 뚜렷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이제 패턴들도, 성장주들이 그동안 걸어온 길들도 보면 이런 발표들, 유상증자, 엄청난 설비 투자, 무중 이런 것들 엄청나게 하는 것들이 결국 이제 그 자금을 끌어넣는데 이제 유리하게 좀 만드는 측면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기간 조정으로 많이 들어갔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장기적인 우상향은 확실하지만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은 매우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의 어떤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2차 전지는 올라올 때마다 이제 차익 실현의 어떤 관점이 좀 더 현명한 전략이라고 왜냐면 최대한 단기간에 자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지만 우상향의 어떤 산업 사이클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바이오 섹터 내 유망한 종목들이 오히려 이제 씨를 뿌리고 또 바닥권에서 계속 매집을 하는 패턴을 하는 게 좀 좋은 어떤 전략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올해 하반기부터가 이제 바이오 섹터가 점차 이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시기 정도 된다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많은 어떤 우호적인 어떤 그 기사 그리고 리포트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당장 멈추진 않겠지만 올라올 때마다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 섹터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의 어떤 전략과 개념, 이제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유리할 것이다. 우리가 눈과 귀가 뺏기잖아요. 언론과 어떤 증권사 보고서나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많은 또 전문가 집단이 또 많은 영상이나 이제 매체를 통해서 나와가지고 2차 전지 막 이렇게 좋다고 얘기하죠. 좋은 내용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금 시점은 제가 볼 때는 기간 조정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메이저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실행하면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으로 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챙기는 게 좀 필요한 어떤 섹터가 아닐까. 반면에 이제 그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에 있어서는 센티가 굉장히 안 좋죠. 펀더멘털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분식회계 어떤 부분이라든지 또 셀트리온 그룹주는 이제 블록 딜이 또 발생이 됐죠. 그래서 테마스에게 블록딜까지 벌어지면서 좀 센티가 안 좋은 어떤 흐름이었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신약 섹터, 바이오텍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해외 시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의 어떤 피해를 봤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떤 딜들이 발생하면서 모멘텀이 발생되는 바이오 신약 섹터는 사실상 코로나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타격을 받았던 피해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여행이라든지 항공 업종이 코로나 시점에서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제 안 좋은 어떤 상황이었는데, 이제 학회들이 이제 열리는데, 이런 어떤 이번에 열리는 이제 미국 암 연구 학회 같은 경우 AACR 같은 경우도 이제 대면 학회로 바뀌고, 우리가 직접 얼굴 보고 만나가지고 거기서 또 발표하고 그거 내용을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어떤 계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행사들이 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면으로 벌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또 아스코라는 미국 임상 종양학회, 굉장히 또 많은 이제 전문가 집단들이 모이고 관심도가 높은 기업들이 참여하는 어떤 학회인데요. 이런 어떤 미국의 최대 이제 양대 암학회로 꼽히는 요 이제 두 학회가 연달아서 지금 4월과 6월 달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2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이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뭐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제 많이 둔화됐죠. 그러면서 병원에서도 임상 환자들을 모집하는데 또 수월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바이오 섹터의 어떤 센티를, 결국 센티죠. 센티멘탈, 또 이제 분위기, 그런 어떤 우호적인 어떤 심리가 이제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신약 섹터 내에서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이제 수급을, 또 이제 기관 투자들의 어떤 수급을
끌어당기는 형태들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바이오 섹터에 이제 투자 심리가 이제 악화되다 보니까 IPO 시장에서도 원하는 공모가가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책정이 안 되다 보니까, 뭐 보노로이 같은 경우는 신약 기업으로서 이제 장외에서 굉장히 좀 큰 기업인데요. 여기 이제 수요 예측을 했는데 기관 투자 대상으로 원하는 그런 공모가가 미치지 못한 거죠. 어쨌든 장외에서 이제 시리즈로 이렇게 투자를 유치하고 받잖아요. 근데 주당 얼마 이렇게 책정해가지고 투자 유치를 받는데, 그거보다 못 미치면 이게 상장을 할 수가 어렵겠죠. 쉽지 않죠. 기존에 투자했던 투자들이 1,000억을 투자할 때 공모가 5만 원에 이렇게 받아갔는데, 이번에 공모가 책정하니까 예를 들어서 4만 원에 이제 공모가가 책정된다. 그러면 이제 그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거죠. 그래서 상장을 오히려 이제 분위기 좋을 때 하려고 철회를 한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결국 이제 센티가 좋아진 어떤 시점을 기다린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그 신규 상장한 종목들도 반토막씩 나 있어요, 지금. 바이젠셀 같은 경우도 이제 공모가 되면 뭐 반토막, 뭐 뷰노, 이런 기업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중요하게 볼 것들이, 신규 상장한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공모가 대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주식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조금 더 유심히 저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제 그 중에서 잘 분석해서 더 유망한 종목군들을 찾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장중에 제가 좀 유심히 봤던 리포트인데요. 미래에셋 증권에서 굉장히 괜찮은 리포트를 낸 것 같습니다. 이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의 글로벌 헬스케어 처방전에서 이제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이제 전망해 보는 거죠. 이 리포트를 조금 더 제가 유심히 볼 수 있었던 내용은, 사실 보통 이제 보고서는 당연히 애널리스트가 작성하잖아요. 주로. 그래서 펀드 매니저, 이제 자금을 집행하는 펀드 매니저, 이제 바이사이드 측면에서 이제 또 설문조사하고 또 좋게 보는 어떤 것들을 좀 담아낸 리포트이기 때문에 약간 밸런스가 맞는,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 보고서를 만드는 거하고 또 실제 또 현장에서 이제 자금을 집행하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죠, 사실.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사? 뭐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투자할 때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뭐 뉴스 자료, 보고서 자료, 뭐 논문 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해외 자료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당연히 이제 애널리스트의 시각들이잖아요. 전문적으로 어떤 기술에 대해서 기술하고 어떤 종목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고, 근데 저는 이제 결국 이제 자금 집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금을 저는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이 좋고 이 종목이 굉장히 유망하다고 이제 써 있고 이렇게 분석이 되더라도, 자금을 집행하는 어떤 전략을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많이 강조드리는 게, 수급과 차트와 매크로적인 어떤 측면의 이제 흐름들, 센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공부를 해놓고, 유망한 기업들을 종목 리스트를 쫙 이렇게 정리해놓고, 관심 종목 넣어놓고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이제 매니저단의 어떤 바이사이드 전략이죠, 결국은. 그런 것들에서 최적의 어떤 구간들을 찾아내서 이런 것들을 매수한다. 그래서 이걸 같이 넘나들면서 이제 해야 됩니다. 이거를 뭐 저는 이제 이제 뭐랄까, 혼자서 다 하는 거죠, 사실. 혼자서 다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하루가 좀 꽉 차죠. 하루가 꽉 차는, 어떤 타이밍에 대한 어떤 그런 분도 이제 굉장히 고민하고 이제 신경을 쓰면서 전체 이제 큰 그림 하에서 이제 시장을 바라다 보면서 전문적인 어떤 트렌드나 기술, 또 기업에 대한 어떤 펀더멘털을 분석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요 리포트가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담아냈다고 생각되고, 제가 한번 요거 자세하게 좀 한번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장마감 방송이니까요. 좀 요약된 거 위주로. 그래서 보시면 이제 펀드 매니저, 헤지 펀드, 이제 사모펀드 쪽에 이제 포지션 갖고 있는 매니저 분들 대상으로도 이제 조사를 해서 의견을 들었던 것 같고, 요약된 내용입니다. 바닥을 다져가는 헬스케어 섹터다. 헬스케어 섹터는 지금 팬데믹 이후 이제 지수 대비 언더퍼폼하고 있죠. 지수 대비 안 좋다는 거죠. 세부 섹터 중 바이오 섹터의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러니까 헬스케어 업종, 우리가 제약 업종이라 불리는 그런 쪽이 아닌 신약을 주로 개발하는 바이오 섹터의 부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금 볼 수 있고요. 역대 최고 수준의 임상시험 진행 건수, 바이오 의약품 시장 내 비중 증가, 블록버스터의 특허 만료와 오픈 이노베이션 트렌드를 고려할 때 전 세계적 바이오 섹터의 부진은 펀더멘털 훼손보다는,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린 게, 이게 기업 가치의 어떤 훼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센티의 문제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기로 들어가는 측면에서 매크로적인 어떤 부분도 불리해지는 거죠. 할인율이 이제 워낙 높은 섹터다 보니까. 그래서 빅딜 부재 같은 또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투자 심리 악화가 주요 원인이다. 여기서도 이제 투자 심리 악화다는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샌디메탈 악화지 펀더멘털 훼손이 아니다. 펀더멘털은 지금 점진적으로 바이오 섹터, 신약 섹터도 보세요. 임상 단계에 올리면서 가치는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만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괴리가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다. 결국은 지금 리오픈 되면서 결국은 이 신약 섹터도 임상에 대한 이제 그 모멘텀들이 이제 우상향을 띠는 어떤 구조로 가거든요. 근데 주가는 이런다. 그 괴리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섹터에 대한 전략에서 2차 전지 섹터, 이제 얼마 전에 2차 전지 섹터 이제 바닥을 이제 살 때 됐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이제 올라올 때마다 차익 실현을 통해 가지고 기간 조정을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주가하고 그리고 이제 성장하는 펀더멘털 부분하고 같이 따라가는데, 그게 이제 과도하게 너무 붙어버리는 거죠. 이것도 당연히 따라오지만, 펀더멘털도 따라오지만 이게 변수가 많단 말이에요.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비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경쟁사 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려 안 된 단순, 항상 그래요. 항상 그 이제 장밋빛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는 나중에 경쟁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불확실한 어떤 요인들은 다 지금 뭐 고려치 않거든요. 밸류에이션 측정이나 이제 실적 전망에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괴리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차익 실현을 통해서 챙기고, 이 괴리가 너무 벌어지는, 펀더멘털의 어떤 수준은 올라가는데 주가만 이렇게 밑으로 돼 있는 이런 괴리가 벌어지고 있는 섹터로 자금을 옮기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당장 이게 뭐 성과가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뭐랄까요, 이 주식시장에 그동안 어떤 역사 측면에서 벌어졌던 이 패턴화된 어떤 원리죠. 이거를 이해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뭐 한두 달 상간에, 몇 달 상간에 이제 성과 부진은 크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결국은 이기는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게임 전체를 놓고 볼 때 이기는 게임의 어떤 메커니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성과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뭐 경험이 별로 없었던 그런 시기에는 지금 당장 뭐 샀는데 갖고 있는데 안 움직이면 조급하고, 막 물량을 줄이거나 팔고 이제 지금 막 올라가는 거 따라잡고, 예를 들면 뭐 2차 전지 지금 올라가는 거 따라잡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과거에 했었죠, 사실. 근데 크게 이기는, 계좌를 레버리지 시키고 결국은 대중 투자자들이 뭐 재테크 수준으로 이제 주식을 하는 측면에, 그게 아니라 주식으로 먹고 살고 주식으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이기는 게임에서는, 크게 이기는 게임 승부에서는 결국은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패턴의 어떤 전략들이 결국은 이기고 크게 이긴다. 그리고 레벨업이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조급할 필요가 없고, 내 생각이 맞다면 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얘기들을 들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결국은 주식은 집단지성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죠.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현명한 그 한 명이, 두 명이 이기는 게임이지, 100명 중에서. 결국은 집단지성, 많은 사람이 토론해가지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향에
흐름으로 가는 그런 곳이 아니죠. 예,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는 이제 보다 더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서, 예, 뭐 사실 뭐랄까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뭐 그런, 예, 개념이라고 좀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매니저 단에서도 지금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바이오 섹터의 바닥은 오고 있다고 판단한다. 예, 세 가지를 꼽고 있네요. 시장 성장에 촉매 역할을 해줄 빅파마들의 역대 최고 수준의 현금 보유량. 두 번째, 역사적 거점 수준의 밸류에이션. 이것도 이제 굉장히 큰 부분이죠. 주요 시장 참여자들의 시장에 대한 의견도 이제 좋아질 것이다. 결국은 이제 큰 자금들이 움직여야지 섹터는 움직여요, 사실. 예, 헬스케어 섹터에서도 이제 기관이 이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기관이 이제 움직이지 않고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 최근 기관 투자들의 전체 거래금 내 비중은 2019년 10에서 11%에서 팬데믹 이후 3%까지 하락하면서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지금 거의 뭐 거래를 안 하는 수준. 기관 투자자는 통계적으로 순매수 시 주가 상승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주체이며 최근 거래금 내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다. 기관 투자자의 생각을 보면 22년 하반기 헬스케어 섹터 성과는 시장과 부합하거나 상회할 것이다. 가장 기대하는 세부 섹터는 바이오텍, 이제 신약 쪽이죠. 그리고 의료기기. 우리 뭐 미용 의료기기 이런 거 있잖아요. 클래시스, 루트로닉 뭐 이런 것들. 22년 하반기 딜은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가장 기대하는 딜은 많이 강조드렸죠. ABL 바이오.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 유한양행은 이제 FDA 승인권이 있다 했죠. 그래서 전략 1, 실적 개선을 중심으로 한 의료기기 비중 확대. 두 번째 전략, 파이프라인 이벤트를 보유한 대형 바이오텍에 주목을 해보자. 그래서 미래에셋 여기 리포트에서는요, 두 가지 종목을 이제 탑픽으로 이제 꼽고 있는데요. 유한양행 그리고 이제 클래시스입니다. 국산 글로벌 블록버스터 1호가 될 것으로 내다보는 유한양행, 그리고 클래시스는 국내와 해외 실적 모멘텀이 모두 살아있다. 그래서 이제 미용 쪽에서 정말 해외 쪽에서도 큰 매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헬스케어 섹터에 대한 어떤 전략을 볼 때 지금 빅파마들이 코로나 이제 백신 치료제로 주머니가 두둑해졌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빅딜들도 돈 많이 생긴 빅파마들이 최근에 이제 뭐 닥게다도 막 유전자 쪽으로 막 엄청 늘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빅딜들이 하반기에 많이 이루어질 것 같다. 그래서 22년 하반기 헬스케어 sek터 비중은 유지할 것이다. 22년 하반기 가장 기대하는 섹터는 바이오텍과 대형 제약사, M&A는 증가할 것이다. 가장 기대하는 이벤트는 유전자 그리고 알츠하이머다. 전략 1. 신규 블록버스터 확보 가능성이 높은 빅파마에 주목을 하자. 두 번째, 전략 2. 해자가 깊고 변동성이 적은 비바이오 기업에도 관심을 가지자. 그리고 세 번째, 중국은 전통 제약 업체보다 혁신 신약 업체 접근을 권고한다. 그래서 중국의 그 이제 뭐 면역 항암 쪽으로는 뭐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지금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국가적으로 이제 이 신약 개발을 굉장히 권고하고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가 뭐 추천드리진 않지만 중국에서는 혁신 신약 업체를 접근하기를 권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이제 기업들 탑픽을 꼽으면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뭐 우상향 기조 계속 보이고 있죠. 또 이제 알츠하이머 쪽으로 올해 가장 기대하는 기업이 바로 일라이 릴리입니다. 그래서 요 기업 그리고 서모피셔, 노보노디스크 같은 기업들도 상당히 또 주목받는 탑픽으로 꼽는 기업이고요. 또 이제 바이사이드가 주목하는 이제 매니저들이 자금 집행하는 쪽에서 주목하는 네 가지 혁신 기술 해서 뭐 제가 제일 강조했던 분야가 바로 세포 유전자 치료제 분야죠. 이제 토요 강좌를 통해서 이제 깊이 있게 많이 반복해서 학습을 좀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25년도 120억 달러로 성장 예상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점점 더 그 FDA라든지 관계 기관에서 허가받는 신약들이 이제 탄생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폭발적으로
기대 가치를 올리는, 그리고 관련 기업들도 폭발적으로 주가 상승하는 흐름이 전개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이중항체, 그리고 ADC, 이쪽. 그래서 제가 가장 유망하게 보는, 쪽이 이제 요 세 가지 딱 꼽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디지털 헬스, 그리고 이제 의료 AI 이런 쪽으로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신규 상장한 종목 중에서 그런 쪽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신규 상장했는데 반토막 이상 났다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굉장히 높은 기회를 아마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약된 내용인데요. 한번 제가 깊이 있게 시간 잡아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바닥을 다지는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 그리고 결국은 계좌의 어떤 레벨업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소외되어 있는 쪽에서, 남들이 잘 안 보는 쪽에서 큰 기회가 열린다는 거. 지금 환호하는 쪽에 너무 열광해가지고 막 공격적으로 배팅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장기적으로 5년, 10년 가져가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1, 2년 안짝으로 보다 효율적인 어떤 운용과 전략을 갖고 싶다 한다면, 사실상 남들이 환호하는 지역에서 팔고 남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 지점에서 산다. 이거를 꼭 유념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 이렇게 좀 정리, 이슈 마감까지 했습니다. 오늘 말이 좀 길었죠? 바이오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좀 드리면서, 참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바이오만 얘기하자면 뭐 거의 10시간도 모자랐겠죠. 그래서 또 깊이 있게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또 조만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철학과 기준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식은 크게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좀 강조드리면서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벚꽃이 좀 피더라고요. 앞에 산책로 다녀보니까 다들 꽃놀이 즐기시고 봄을 만끽하시면서 또 향후 나타나게 될 봄 같은 그런 종목들 잘 담아두셔가지고 큰 수익 내시도록 항상 도와드리는 역할 맡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수고 많으셨고,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